네, 목요일 선택 오늘의 종목 NH투자증권 압구정 WM센터의 김성민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종목 카카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그렇죠. 드디어 거래 재개가 시작이 되는데 11만 6천 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오늘자 관심 초미에 사실 관심이죠. 이제 그렇죠. 카카오의 이제 액면 분할 거래 재개인데 네. 일단은 뭐 지난주에도 이제 지지난주에도 아마 카카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최근에 시총들이 이제 49조까지 올라왔고 뭐 5대1로 이제 액면 분할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뭐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11만 6천 원 정도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1분기에 사실은 다양한 그 거래 정지 기간에도 사실 다양한 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뭐 비트코인 관련한 그쵸. 어제 이제 오늘 밤에 코인베이스 상장을 오늘 했고. 아침에 이제 상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적이라든가 자회사 상장 이슈들이 좀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뭐 뉴스상으로는 카카오뱅크가 예비심사 청구를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액면 분할 거래 재개 이벤트에 맞춰서 좀 시장에서는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요. 예. 뭐 실적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그 관련한 코인베이스 거래소 상장,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의 상장 이슈까지 오늘 사실 뭐 다양한 이슈들이 모아져 있는데 이게 호재 만발에서 끝날 거냐, 향후에 좀 더 이벤트들이 있을 거냐고 보면 여전히 앞으로도 뭐 카카오 모빌리티도 미증시 상장 관련한 뉴스들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 엔트도 마찬가지고 뭐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상 최고치를 넘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슈들은 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봐야 될 거는 호재에서 끝날 거냐 아닐 거냐를 봐야 되는데 이벤트들은 계속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카카오는 계속 이제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자회사 상장 이슈도 올해 상하반기 계속해서 카카오페이라던가 카카오뱅크 같은 상장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그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지금 비트코인 시장 특히나 뭐 그 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 대금이 지금 지수를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뭐 지분법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올 한 해 이벤트들도 있고 본업단에서도 페이라든가 모빌리티 그다음에 본업단인 뭐 광고 부분들 카카오톡이 이제 뭐 데이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카카오는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1만 6천 원에 시작을 하면은 목표 주가는 보통 어느 정도로 대부분 잡고 있습니까? 일단 뭐 현재 기준으로 목표 주가가 그 분할 전 기준으로가 네. 7, 8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뭐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네요. 좀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향후에도 사실은 이벤트들이 계속 있어서 네. 이벤트에 따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 카카오에 대해서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오셨는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동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그 2차 전지주들이 네. 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이제 그쵸. 소송 합의에 의해서 상당히 좀 센티먼트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단 동사는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 SDI고요. 저희가 이제 1분기는 뭐 시장의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174억으로 컨센서스를 부합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나 동사가 하고 있는 NCM이라던가 NCA 부분에서도 그 EV 시장, 특히나 그 ESS 시장에서도 이제 매출 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삼성 SDI 관련한 뉴스 플로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행보들을 보면 삼성 SDI가 기존에는 조금 움츠려 있다가 최근에 뭐 다양한 고객사들과의 뉴스들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시장 지배력 확대와 유럽 시장 진출 관련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뭐 동사 같은 경우도 양극재 업체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 이후에 지금 헝가리를 진출하는 유럽 시장을 진출하는 두 번째 업체가 될 것 같고요. 그 배터리 원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양극재라는 물질인데 네. 동사도 이제 최근에 보시면 뭐 컨테이너 운임 비용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현지 생산에 대한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화 전략 고객사와 함께 현지화 전략으로 좀 같이 나갈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올해 하반기에 캠7 같은 경우도 첫 유럽 진출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캐파 증설이 있을 거고 뭐 수주 잔고도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고객사의 적극적인 행보로 인해서 뭐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데 뭐 어제만 해도 삼성 SDI, BMW와 이제 전기차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뭐 최근에 보면 현대차, 뭐 리비안,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과 원형 전지를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삼성 SDI형 밸류체인인 뭐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뭐 세방전지라던가 뭐 동화기업 같은 종목들도 양극재랑 동박단에서도 계속 좀 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디지털 대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한 10년 전쯤이긴 하지만 네. 저도 상당히 하셨나요? 많이 들었던 동영상들이라서 디지털 대성에 대해서 요새 또 어떤 전망들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아마 보시면은 다시금 코로나19 관련 그 수혜주들이 좀 네.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디지털 대성도 아마
아나운서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뭐 메가스터디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최근에 좀 리뉴얼된 뭐 마이빅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뭐 아마 수험생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 있을 텐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다시 700명대로 올라오면서 그렇죠. 뭐 메가스터디라든가 이제 비대면 교육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도 이 비대면 강의에 대해서 코로나19 수혜 줄어서 작년 하반기 뭐 이렇게 움직였다가 최근에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움직이는데 뭐 사실 테마뿐만 아니라 올해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과 실적 성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네. 뭐 수익성까지 동시에 잡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닝 사업부의 회원 수가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고 메가스터디 교육뿐만 아니라 동사 같은 경우도 이 ASP 상승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정시 비율도 확대되는 추세에서 온라인 강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뭐 지금 직접적으로 학교를 가고 있지만 여전히 비대면 교육 니즈는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디지털 대성뿐만 아니라 이런 그 교육 업체들을 볼 때 이제 스타 강사의 수가 어떠냐라고 그게 보여지는데 제일 중요하겠죠. 뭐 아마 탑2 국내에서 탑2라고 하면 이제 결국엔 메가스터디와 이제 디지털 대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1년도 아마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폭발적으로도 성장을 한 이 인터넷 강의 수요가 결국에 좀 잠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다시 이제 뭐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주는 계속 될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안정적인 점유율 확보 플러스 지금 단가 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한 400억 정도 좀 예상하고 있어서 상당히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 같고요. 최근에 아마 이제 작년 말쯤에 동사가 이제 한운이라고 하는 그 독서 논술 교육 업체를 저도 인수했습니다. 압니다. 네. 아, 하셨나요?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 회사뿐만 아니라 뭐 강남 대상기숙학원까지 합병하면서 네. 오히려 외형 성장과 신사업 진출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울이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좀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점유율 자체도 58%로 1위 업체고 이 부분이 이제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는 뭐 웰라라든가 뭐 리디북스 그다음에 이제 밀리의 서재 같은 독서 플랫폼까지도 조금 예. 이어질 수 있는 신사업을 좀 진출 모색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동사가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에 있는 비중 치중을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플랫폼 업체, 구독 경제 업체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그 모멘텀이 될 것 같고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뭐 인터넷 강의까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채널 변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527억인데 뭐 영업이익 올해 기준으로 400억 정도 달성한다고 네. 하면 뭐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뭐 조금 조심해야 하는 단계고 시장에서 이제 테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네. 관련해서 계속 좀 좋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끝으로 오늘의 투자 전략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뭐 지금 천스닥 장세에서 좀 네.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를 더 볼 거냐 지수 단에서의 종목 보다는 오히려 좀 두더지 게임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두더지 게임이라는 게 결국엔 튀어 오르면 좀 뿅망치로 때리는 상황인데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도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시장이 대응하기는 좀 녹록지 않다. 워낙 시장 종목 장세가 빠르고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일 급등했는데 오늘 급락시키고 이러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좀 과하게 급등한다라고 하면 조금 두더지 게임 하듯이 좀 일부 이익 실현해서 좀 조절 좀 균형감을 하자. 가져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요. 어쨌든 저희가 5월 3일 날 공매도 해제 전까지는 뭐 또 센티미터가 조금 누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한 2,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서 뭐 이렇게 살만한 주식들 보이지 않는데 뭐 슈팅한다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시장 뭐 수익 실현해가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NH투자증권 압구정 WM센터 김성민 P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굿모닝 투자의 아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